옛말에 낙지를 먹이면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인의 손길까지 만나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싱싱한 것 같아요. 제 입에 딱 맞는데요. 좀 커요. 연포탕 전골. 한층 업그레이드된 낙지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명인의 낙지에는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다는데요. 양념이 먹어 들어가고 얘는 양념이 안 먹고 겉돌아요. 낙지 요리에 인생을 건 이영민 명인. 제가 아들이 셋인데 저한테 낙지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가게. 주차장은 주차할 자리가 없고 가게 안은 명물을 찾아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에 명인의 손길은 바쁩니다. 땡 2개만 더 나오면 돼요. 하루에도 수천 번 뜨거운 불 앞에서 낙지를 볶아내는 명인 덕분에 사람들은 인생 낙지를 맛볼 수가 있다는데요. 이들이 낙지를 찾는 이유는 쫄깃쫄깃 때문에. 쫄깃한 식감의 낙지와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지면 밥 2공기는 거뜬히 해치울 수가 있다는데요. 남녀노소 모두의 사랑을 듬뿍 받는 명인의 낙지볶음은 한 번 숟가락질을 시작하면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중독성이 강하답니다. 이 지역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물이 된 낙지볶음. 보기만 해도 침샘을 자극하는 비주얼로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데요. 특히 양념이 너무 맛있어서 싹싹 긁어먹는답니다. 싱싱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맛깔나요.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맛이랍니다. 낙지가 생각나서요. 여기 자주 합니다. 제 입에 딱 맞는데요.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이 맛을 잊지 못해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는데요. 명인이 꼽은 비법은 뭘까요? 모든 식재료를 가져와서 저희가 최대한 맛있게 만들어서 손님상에 드렸을 때 그때 최대한의 맛이 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방이 힘들면 손님 입은 즐겁다. 이제 요게 제 철학 중에 하나인데 주방에서 힘들수록 손님은 정말 즐거워하시는 게 경험으로 제가 많이 느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정성껏 준비를 하면 손님들은 분명히 만족하십니다. 제 아무리 좋은 비법이 있을지라도 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없다는데요. 그래서 명인은 갯벌에서 당일 잡아 올린 낙지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수조마다 넣는 낙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1층 낙지는 좀 커요. 요거는 탕에 들어가요. 연포탕 전골. 2층 낙지는 이제 산낙지에 들어가는 좀 사이즈 차이가 횟감으로 써요. 횟감. 얘는 회로 쓰면 질겨요. 커서 질겨요. 그래서 얘를 회로 쓰고 얘는 탕에 들어가. 낙지의 크기에 따라 식감이 다르기 때문에 메뉴에 따라 알맞은 식감을 고려해서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낙지 볶음에 들어가는 낙지는 금냉한 낙지를 사용합니다. 신선한 낙지를 사용해도 명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굵은 소금과 밀가루를 넣고 낙지를 세척하는 건데요. 저희가 낙지를 이제 전날 저녁에 상온에서 녹이면 그 녹인 낙지를 아침에 넣고 소금, 굵은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고 기계로 세척합니다. 기계로 3회 세척합니다.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과정이라는데요. 첫 단추를 잘 채워야 결과도 좋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수고스러운 과정을 거쳐 낙지를 세척하고 있는 명인. 14년 세월 동안 한결같이 고집해온 세척 방법인데요. 물줄기를 세게 뿌려가며 거품을 제거해주면 첫 번째 세척이 끝납니다. 명인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는 첫 번째 세척이 끝난 뒤 낙지를 손질하는 건데요.
갑각류, 조개류를 가리지 않고 먹는 갯벌이의 포식자 낙지는 특유한 근육 조직을 이루고 있어 절단 작업을 해줘야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식감의 낙지를 맛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번째 세척하고 나서 이물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물질이 제일 많이 나올 때 가위질을 하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손질을 하면서 낙지의 상태도 살피고 눈이나 입과 같은 불필요한 부분도 제거해 주는데요. 낙지의 잎을 제거할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죠. 명인의 비법 잘 보세요. 다리를 뒤집어 가위로 쏙 빼주면 됩니다. 손질이 끝난 낙지는 또다시 기계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세척을 해줄 때도 밀가루와 굵은 소금을 넣어주는데요. 낙지 다리에 빨판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뻘을 밀가루가 흡착해서 깨끗하게 씻어낸답니다. 하루에도 수백 마리의 낙지를 손질하다 보니 기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데요. 첫 번째 세척했을 때보다 거품이 확연히 적어진 게 눈으로도 보입니다. 또다시 깨끗한 물로 거품을 씻어주고요. 거품은 원래 밀가루랑 소금이 안 들면 거품이 나요. 그래서 이따가 손으로 빨 때도 거품이 나요. 화학 반응 때문에 거품이 나는데 거품 없을 때까지 손으로 빨아야 돼요. 한 달에 명인이 손질하는 낙지는 무려 8,000마리라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작업을 거치니 맛 좋은 낙지가 나올 수밖에요. 세 번의 기계 세척이 끝나면 다음은 손 세척 과정에 돌입합니다. 거품이 비린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업하지 않으면 낙지볶음의 맛이 달라질 수가 있답니다. 명인의 손길에 어느덧 5번째 세척이 끝납니다. 이제 요 손으로 2번 다 빨아주고 여기서 이제 물로 좀 흐르는 물에다가 좀 담가둡니다. 흐르는 물에 담가둬서 소금기를 좀 빼고 그 다음에 냉장고 숙성 들어갑니다. 명인의 꼼꼼함은 작은 거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명인이 만족할 수 있는 낙지 세척이 끝났는데요. 이렇게까지 세척하는 이유가 뭘까요? 낙지 빨판에 이물질이 생각보다 눈에 안 보이는 이물질이 많아요. 작은 이물질이라도 들어가면 맛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세척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식감을 낼 수가 있어요. 텍스처가 나와야 손님 상까지 갈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맛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로 3번, 손으로 2번 꼭 빨아야 됩니다. 뽀얀 자태를 드러내며 세척이 끝난 낙지는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고요. 또 다른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냉장실에서 숙성하기. 여기도 저기도 손질한 낙지가 가득인데요. 자세히 보니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야만 숙성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이 정도 수분을 빼야 쫀득한 식감이랑 부드러운 식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빠져야 돼요, 무조건. 여기에 지금 물에서 건진 거고 여기에 어제 숙성시킨 거. 이 차이. 얘는 물 먹은 거. 지금 숙성 안 된 거. 얘는 숙성돼서 차라차라. 얘는 수분이 많고요. 얘는 수분이 지금 많이 빠진 상태. 요게 양념이랑 볶아지면 이쁘게 양념이 먹어 들어가고 얘는 양념이 안 겉돌아요. 3도씨 28시간 저온 숙성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두 개를 볶아놨을 때 물이 나와요. 그릇에서 얘는 손님 상에 볶아놨을 때 얘는 낙지덮밥에서 물이 나와요. 얘는 물이 덜 나오고요. 그러니까 응축된 맛을 느끼실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수분 함량에 따라서 볶았을 때도 물이 그대로 얘는 나오고 이제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드셨을 때 식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숙성한 거 안 하고 차이가. 낙지 숙성 방법을 개발한 계기가 있다는데요. 제가 워낙 해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 고기도 숙성이 있고 뭐 다른 것들은 숙성이 굉장히 많은데 낙지는 숙성이 왜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차피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데 그 시간으로 제가
계속 시도를 해봤어요. 해보고 싶었어요. 워낙 오랫동안 14년 동안 낙지 볶음을 하다 보니까 그 차이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30시간이 넘어가면 숙성이 너무 많이 되면 질겨지더라고요. 28시간이 딱 끊으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무조건 경험해봤어요. 무조건 해보고 후회하자. 이게 제 이제 철학이라서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의 낙지를 만들기 위해선 28시간 동안 숙성을 거쳐야 합니다. 허나 낙지볶음의 맛을 좌우하는 건 바로 이 양념장. 낙지볶음은 이제 입에 닿으면 처음으로 느껴지시는 맛이 매운맛인데 땡기는 매운맛이에요. 매콤한데 달콤한데 내일 또 생각나는 매운맛이 첫 번째 아마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양념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장사를 하기 전에 명희는 100군데가 넘는 낙지 맛집을 찾아다녔답니다. 연구 끝에 쓰게 된 재료는 파인애플. 단맛 나는 과일 중에서 여러 가지를 썼었는데 그 매운맛과 짠맛과 이런 걸 이제 융합시키는데 제일 적합한 맛이 나더라고요. 파인애플. 일일이 손으로 씨를 발라 은은한 단맛을 내는 대추도 믹서에 갈아 넣어줍니다. 여기에 간장이 들어가고 이어서 수상한 가루들도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청양고춧가루랑 하바네로 가루 섞은 거. 두 번째는 매운맛 조절하는 땡초가루. 한 가지 맛만 쓰는 것보다 그 매운맛도 여러 가지 맛을 같이 이제 융합했을 때 좀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단맛도 마찬가지로 아까 상큼한 파인애플 단맛이랑 땡기는 대추의 단맛이 섞였을 때 좀 단맛이 좀 땡기는 단맛이 계속 나서 매운맛도 마찬가지로 캡사이신이라든가 인공조미료를 안 쓰려고 조합을 하다 보니까 이 조합이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양념장을 손수 만들어내는 이영민 명인. 천연 재료를 이용해 맛있는 양념장을 만드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3년 걸렸습니다. 딱 3년 걸렸어요. 3년 동안 연구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매운맛이랑 단맛 요거 조합이 제일 오래 걸렸어요. 골고루 재료가 섞이게 30분 동안 저어주면 당기는 매운맛의 양념장이 완성인가 싶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냉장고에서 최소 3일합니다. 최소 3일. 3일 지나야 진한 맛이 나요. 그리고 좀 더 찐득해져요. 3일간 인고의 시간을 거쳐 탄생한 양념장. 빛깔부터 다르죠? 낙지볶음에 들어가는 채소는 주로 단맛을 내주는 재료가 들어갑니다. 단맛을 내주고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양배추와 달달한 양파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써는 듯하지만 채소를 손질할 때도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는 명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이즈인데 낙지 두께랑 요거랑 제일 비슷해야 돼요. 식사하실 때 식감 차이가 너무 크면 이게 맛이 정확히 전달이 안 돼요. 낙지를 큰 걸 쓰다 보니까 양파, 양배추도 그 두께에 맞게 그 식감을 가져가려고 두께를 맞춥니다. 야채를 가장 먼저 밑바닥에 깔아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위에 야채 위에 올라가는 낙지가 예열할 때 익지 않아요. 낙지가 밑으로 가지 않게 잘 야채 위로 올려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고춧가루도 타면 안 돼요. 그 위에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소스, 그 다음에 물엿, 그 다음에 고추기름, 다진 마늘. 이렇게가 기본 세팅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빠르게 볶아내려면 이렇게 세팅을 해둬야 한다는데요. 손님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고민한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랍니다. 자, 이제 주문이 시작됐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무서운 기세로 주문이 들어오니 덩달아 주방도 바빠집니다. 익숙한 듯 5개의 팬을 동시에 올려 낙지볶음을 요리하는 명인. 이제 명인의 화려한 손기술 감상 좀 해볼까요?
빠른 속도로 낙지볶음을 만드는데요. 볶을 때 자세히 보셨다면 명인이 왜 그렇게 담는 순서에 집착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야채에서 채수만 나와야 돼요. 낙지랑 소스는 지금 불이 가해지면 타기 때문에 야채랑 고추기름만 채수가 나와서 채수가 50% 정도 나왔을 때 볶으면서 전분으로 맛을 응축시키는 작업이 들어가야 진한 맛이 나요. 손님상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명인의 온갖 비법을 입고 탄생하는 메뉴 낙지볶음. 하얀 쌀밥에 콩나물 넣어 먹어도 잘 어울리지요.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낙지로 탄생하는 또 다른 메뉴가 있습니다. 각종 해산물과 채소 육수를 넣은 다음 심심하지 않게 간을 해주고 고기 분말과 짭조름한 새우젓을 넣어주고요. 무, 당근, 대파, 호박, 마늘, 몸에 좋은 백목이버섯, 느타리버섯, 생목이버섯을 담고 쑥갓과 팽이까지 넣어 바글바글 끓이다가 큼지막한 낙지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면 잃어버린 기력을 되찾아줄 연포탕이 완성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낙지의 식감이 질겨지기 때문에 한 소끔 끓여 야들야들하게 익었을 때 잘라서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연포탕의 매력은 사실 살아있는 낙지를 그 자리에서 신선하게 드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 그래야만 영양소가 충분하게 손님까지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로 장생을 꿈꾸던 진시 황제도 사랑한 전복도 푸짐하게 넣어주니 보약 중에 보약이 탄생합니다. 해산물도 푸짐하고 갖은 채소와 3가지 버섯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는데요. 기운 없을 때 찾아 먹게 되고 바다 내음 가득한 깊은 육수와 낙지까지 먹고 나면 힘이 절로 난답니다. 낙지 해물파전도 한인께 하는데요. 갓 튀겨낸 바삭한 식감의 낙지 해물파전을 먹고 나면 진실의 미간이 발동합니다. 감동을 선사하는 낙지 해물파전에도 특별한 비법이 숨어있을 터. 그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달걀과 밀가루, 그리고 또다시 들어가는 흰 가루. 지금 뭘 넣으신 거예요? 포인트가 반죽에 있어요. 튀김가루랑 부침가루랑 요 2개 비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2가지의 비율이 좀 달라요. 그거까지는 좀 비밀이고. 아무리 비율을 알려준다고 한들 똑같이 만들라고 하면 따라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죽을 일일이 손으로 치대고 돌리고 정성도 이런 정성이 없으니까요. 만든 반죽은 그대로 쓰지 않고 냉장실에서 숙성을 해주는데요. 숙성 과정을 거쳐야 튀김도 바삭하고 튀김옷도 잘 벗겨지지 않는답니다. 당근, 고구마, 청양고추, 보리새우, 부추. 숙성된 반죽이 마치 치즈처럼 늘어나는데요. 이때도 많은 양의 반죽을 넣는 게 아니라 채소를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적당한 양을 넣어줘야 하는 게 관건. 채소가 골고루 반죽과 엉겨붙도록 섞어주고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예열을 해준 뒤 반죽을 올립니다. 집게와 국자를 이용해 부추를 펴주고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해물을 넣기 시작하는데요. 와, 해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낙지는 한 마리 양을 넣어서 부치는데요. 남는 건 없어도 푸짐한 해물의 양을 고수하는 방법이랍니다. 이제 낙지해물 파전은 토핑이 큼직큼직합니다. 이제 새우라든가 이제 낙지라든가, 제가 이제 애매한 거 싫어해서 낙지 해물 파전이면 낙지랑 해물이랑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확실하게 넣어드리고 확실하게 맛있게 드리자. 이제 요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해물 파전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해물을 찾느라 눈 크게 뜨고 봐야 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명인의 낙지 해물 파전은 채소랑 해산물이 1대1의 비율로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맛도 좋지만 푸짐한 인심까지 담아낸 명인의 낙지 해물 파전. 기름을 좀 뺍니다. 왜냐면 기름 많이 넣고 튀겼기 때문에 손님상에 좀 담백하고 바삭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기름을 빼고 나면 손님상에 오를 준비 끝.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입맛을 돌게 하는 낙지 해물 파전. 갯벌의 산삼이라 불리는 낙지를 색다른 메뉴로 만들어낸 건 명인의 노력 덕분인데요. 힘든 시기가 찾아와도 주저하지 않고 매 순간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14년간 연구한 레시피 기록이 그의 노력을 증명해 주는데요. 성공하려면 실패를 두려워해선 안 된답니다. 대한민국이 다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재난 같은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요새는 경기 침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장님들께서 너무 어려우실 텐데 저는 그 와중에도 도전을 했어요.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이제 밀키트라는 제품으로 이제 언제 어디서나 좀 저희 맛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영민 명인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코로나19로 집 밖을 나오기 꺼려하는 이들에게는 밀키트만한 제품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이야 밀키트로 낙지볶음 맛을 내는데 성공했지만 처음부터 성공 궤도를 달린 건 아닙니다. 가게와 같은 맛을 집에서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홀에서 나가는 낙지볶음 소스에다가 많은 것들이 첨가가 돼요. 집에서는 우리처럼 화력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맛을 따라오긴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조미료들이랑 맛을 좀 가미를 해서 최대한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 더 풍부한 맛을 좀 냈죠. 숙성을 거친 비법 양념장 외에도 다양한 재료를 넣어 같은 맛을 내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는데요. 후춧가루를 섞은 물엿도 들어가고 카레도 넣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냄새 잡는데 좀 탁월해요. 그다음에 고추기름. 그러니까 원래 소스 전에 들어간 건 다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천재와 바보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처럼 음식도 재료 하나 차이로 특별한 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명인. 생각이 떠오르면 꼭 해봐야 직성이 풀린다는데요. 새로운 일에도 거침없이 도전하는 명인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각을 깨우는 맛이 탄생한 것일 테지요. 앞으로도 꾸준히 레시피 연구를 해나갈 거라는 이영민 명인. 제가 아들이 셋인데 저한테 낙지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하고 낙지를 좋아해서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감히 네 번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